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 박사입니다. 혼인율, 출산율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교하기, 두 번째 허례의식, 세 번째 군중심리, 네 번째 남녀 갈라치기, 다섯 번째 피해보기 싫어하는 형태 등등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다 SNS 커뮤니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과의 비교죠. 그리고 허례의식, 그리고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SNS 커뮤니티 보시면은 10대 때는 페이스북, 20대는 인스타, 30대, 40대, 50대 남성 기준으로는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고요. 여성의 경우는 10대, 20대, 30대 인스타그램, 40대, 50대 이상 네이버 밴드입니다. 유명한 수학인간 강사가 인스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형편이 좋은 걸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인스타 가식 거짓이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을 계약하러 가는 것처럼 해서 사진 찍고 계약 안 하고 나온다. 사진만 찍고 나오는 거죠. 마치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는 지인들한테 명품 백이랑 외제차를 빌려서 사진만 찍는다. 내 차가 아닌데, 혹은 할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찍어서 올린다. 그 인스타 안에 들어있는 걔네들 얼굴은 다 거짓이야. 해외여행 가갖고 찍은 사진, 근데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 일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미카세 먹으러 갔는데 열심히 내가 소비하는 모습을 인스타 올리는데 알고 보니까 카드값 돌아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는 모르죠. 내가 남들한테 공간팔이 하기 위해서 올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미쳐버리는 겁니다. 걔네들 얼굴은 다 거짓인 거 못 봅니다. 보통 찍을 때만 웃고 끝나면은 시무룩해지죠. 현실로 돌아오는 거 보세요. 현실로 돌아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카드값 어떻게 할 것이며,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일거리 쌓여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나만 불행할 것 같죠. 왜냐면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라고 공간팔이 하라고 올린 사진이고 주작 사진이죠. 나만 애를 잘 못 키울 것 같습니다. 난 내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왜? 다른 집 부모들은 유모차 400만원짜리 해주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몇백만원짜리 가외도 시켜주는데 내 형편은 그렇게 못해줘. 인스타에 보면 호텔에서 애들이랑 놀아준 사진밖에 없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벌어도 호텔에서 애들이랑 못 놀아줄 것 같거든. 하룻밤에 100만원이 넘는데 한 달에 100만원 저금하는 것도 진짜 많이 저축하는 건데 어떻게 놀아줘요? 하룻밤에 100만원, 인스타에 나오는 사진 보통 하룻밤에 100만원짜리 오미카세까지 먹으면 둘이 한 200은 들겠다. 인스타들 믿지 말자. 그래서 카페라든가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이런 사진들이 인증이 올라옵니다. 어렵게 구한 사진이라면서, 어렵게 구한 시계라면서 올라옵니다. 롤렉스, 바텍 필립, 오데마 피겟, 리차드 밀 같은 시계들이 올라오죠. 부러워 미칩니다. 롤렉스부터 해서 이렇게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왜 올리겠습니까? 니들 부러워하라고 올리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고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그럼 이게 없는 사람들은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결혼은 생각지도 못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결혼이야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 보라고 부러워 죽으라고 해외여행 가서 찍어 올리는 사진, 그리고 이제 신라 호텔에서 하는 웨딩 사진, 인스타나 주변 보면 골프 치고 호캉스 등 한다.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인스타 보면 다들 가슴 크고 날씬한데 이럴까? SNS 허세 문화는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저출산과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SNS 허세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자존감이 낮아진 청년들이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가소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리볼빙으로 한다. 이런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못 살 하면서 역시 그 사람들 똑같이 이제 가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한국 내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무려 6배 육박하게 되었다. 한국의 1인당 명품 구매액은 325달러로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백화점 명품 매출의 절반가량은 MZ세대의 몫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국의 2020년 출산율은 0.7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구를 많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0.9, 부산광역시 0.66, 그 다음에 경기도 0.77, 광주광역시도 0.71이고 인천광역시도 0.69입니다. 세종이 0.97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라남도가 0.97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구도 별로 없는 곳인데. 그러면 왜 안 하냐? 남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 남자는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안 하는 겁니다. 미혼 남성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 낮은 소득, 주택 마련 비용이 없다, 결혼생활 비용이 없다. 반대로 이제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 남성의 조건이 안 좋다, 경제적 문제 등등입니다. 남자는 내가
여자는 파트너가 공상각 남녀의 출산 조건, 여자 파트너의 적극적 양육, 파트너의 공평한 기사 분담, 파트너가 회사에서 출산 육아할 수 있으면, 남성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자녀한테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된다면,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한다면, 그래서 여성은 파트너고 남자는 나입니다. 그래서 슈카가 그래 얘기했죠. 재밌는 건 여성은 파트너인데 남성은 나나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죽일 놈이고 남자가 잘못이죠. 무조건 이 나라는 남자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위소득 보면 대략 한 240만원, 한 250 잡고요. 그리고 임금 근로자는 대략 130만원 정도 된다. 정규직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176만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평균 올려치기라고 합니다. 올려치기. 인터넷으로 보면 온라인상에 보면 개나 소나다 연봉 1억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남성은 360만원, 여성은 36만원입니다. 2019년. 그리고 2020년 남자는 371만원, 여자는 247만원이고요. 대기업으로 가면 515만원, 245만원입니다. 2019년 대기업 515만원, 중소기업 245만원, 2년 대기업 529만원, 중소기업 259만원입니다. 이게 평균이란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260만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연봉 1억이라고 자랑하는 인터넷 보면서 나는 이 돈으로 왜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남자들은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고,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문제는 남성들이 조건이 안 좋아서입니다. 남자들이 260만원 되는 중소기업 월급 받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한국 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평균 올려치기인데, 인스타 보면 다들 유럽이나 미국에 수십만원 하는 호텔에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들고 있고, 결혼할 때는 수도권에 번졌다 아파트 한 채 해와야 한다. 차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실상 저렇게 재력이 있는 집안이 얼마나 되겠냐. 통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에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60%가 안 된다. 인터넷에서는 건동홍, 건국대, 동국대, 홍국대는 애매한 학벌이다. 그런데 가는 차를 재수한다. 이런 애들이 많은데 실상은 90% 이상은 건동홍 근처도 못 간다. 한 해 수능 보는 인원이 50만 명인데 성, 한, 중경, 외시 이까지가 3만 5천 명밖에 안 된다. 전문직으로도 보면 의사, 약사, 변호사가 얼마 되겠느냐. 근데 인터넷에서는 너도 나도 대기업 다니고, 너도 나도 전문직 다니고, 너도 나도 연봉 1억 넘는다. 그거 보면서 평균 올려치기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도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결혼이냐 라고 생각이 들죠. 충격적인 89년생 남자 혼인율, 89년생 남성 33.6, 92년생 남성 15.3%가 혼인했다는 거 압니다. 망했죠. PD수첩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당신은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MZ세대 말로 타격이 없다. 나 긁히지도 않았다. 나를 긁지도 못한다. 그런 말이죠. 일단 내가 위기라니까요. 내가 위기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국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너무 힘들다라는 건데 계속 MZ세대 너희들은 국가 생각 안 해? 이렇게 기성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저출산 고령이 검토 중인 저출산 정책을 한번 봅시다. 국가에서 어떤 쓰레기 짓을 한 겁니다. 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버스 종류차로 이용하게 해주겠다.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하게 해주겠다. 어린이 패스트트랙 설치하게 해주겠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을 못 사서 그런데. 지금 월급이 적어갖고 내 새끼들한테는 나 같은 안 좋은 생활 물려주기 싫은데 다자녀 배려 주차장 이거 말합니까? 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이런다고 애들 낳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책 결정자라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중요 현금성 양육 지원이라고 하면서 올라왔네요. 가정 양육수당 해갖고 20만원 15만원 아이고 많이 줍니다. 부모금요 월 아이고 많이 주네요. 아동수당 월 10만원 아이고 많이 줍니다. 1000만원 축한 바우처 200만원 일시금 바우처 지원 아이고 좋겠네요. 지금 뭐합니까? 이거 한다고 애들 놓겠습니까? 지금 내 새끼들이 내처럼 불쌍한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생각하면서 내 월급이 25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나는 내 새끼들한테 오미카세 못 먹여주고 LIG 넥서스 원처럼 롯데월드 못 가려주고 나는 중소기업 다니고 맨날 일해야 되고 애들하고 놀러가지도 못하는데 요런 거 해준다고 뭐가 됩니까? 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책 결정가라고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380조를 쓰고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 머리에 있는 거 생각하니까 출산율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수동의 M 건물이죠. 그리고 P 자동차입니다. 파테필립 시계고요. 유명한 회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올려치기를 하죠. 자, 요런 데 사는 사람만 인증을 하죠. 요런 차 사는 사람만 인증하죠. 요런 시계 착용하는 사람만 인증하죠. 요런 회사 다니는 사람만 인증합니다. 나는 내 아파트도 없고 지방에 어디 변두리에 진짜 그런 아파트 사는데 내 현실 너무 처량하다. 내 차는 포르쉐는 뭐다고 난 모닝도 없다. 뚜벅이다. 내 시계 애플 와치 끼고 있다. 나는 저런 시계 착용하지도 못한다.
좋은 회사? 나 그냥 지방에 있는 어디 중소기업 생산직 다닌다. 최저시급 받는다. 근데 내 같은 게 무슨 결혼을 한다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정치인이란 놈들이 남자들 육아 살림을 안 해줘서 이상 개소리를 하죠. 그 사람들은 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느냐? 왜 우리 부모들은 결혼을 하라 하느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결혼을 시키고 부모 장례 치르는 거 보고 아파트 사는 게 목적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지 못하고 손자 못 보고 죽는 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호로자석 짓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결혼시키고 내 자식이 낳는 거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내 자식이 결혼 안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새끼가 결혼 안 하지? 우리 때는 너희들 때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결혼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결혼 안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남자들이 육아랑 살림을 안 도와줬어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여자가 왜 결혼 안 하겠어? 여자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육아 살림을 안 도와줘서가 아니고 제발 이랬을 때는 사람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TV에 나오고 패널이랑 나올 게 없는 하면서 남자가 육아 살림을 가사를 안 도와줘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100만원 벌어오는데 육아 살림 도와준다고 여자들 이따 결혼하자 합니까? 제발 좀 그런 이사 쓰잘데기 없는 말 하는 놈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랍시고 왜 저출산 왜 애를 안 낳느냐 하면서 나왔던 말이 남자들이 살림 안 도와줘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하기 허례 의식 문화가 제가 많댔죠. 결혼식 호텔에서 해야 될까요? 저는 스몰 웨딩 하고 싶은데 호텔 예식 비용 7천에서 8천 사이에 나왔네요. 부모님 측에서 하객도 많고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신혼여행 2,300만원짜리도 있네요. 유럽 가는 거. 우리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제주도도 못 간다. 근데 2,200 주고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 이런데 여행 간다. 7박 10일 여행 간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포모 안 오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남자가 육아 살림 안 도와줘도 딱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380도 써놓고도 이렇게 바뀌지를 못한 거죠. 자, 월급 들어왔습니다. 한부모 마음인데 월급 탔어요. 실수령 500 넘겠네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죠. 한부모만 월급 탔다 나 500만 원이다. 그러면 다른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200밖에 못 버는데 와, 저 사람들 저렇게 힘들다는데 내가 결혼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죠. 서울대 최종 합격이래요 하면서 자기 딸이 서울대 합격했다면서 올립니다. 뭡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엄마는 서울대 의대 합격했다고 자기 아들이 서울대 의대 합격했다고 올립니다. 뭡니까? 자랑하는 거죠. 이거 보면서 빡칩니다. 왜 내 새끼는 저렇게 못하지? 열받죠? 대박 서울대 합격만큼 기쁘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연락 왔다. 나는 왜 안 돼? 빡쳐버리죠.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공무원한테 갑질 많이 부리고 서비스 종사하는 사람들이 손님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많이 당하죠. 그게 뭡니까? 일이라도 손해보기 싫고 좀 더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인 거 아닙니까? 내가 애를 낳으면 내 인생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결혼하게 되면 뭔가 내가 여자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남자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거 안 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죠. 근데 전문가란 사람들은 뭐랍니까? 그냥 한마디로 남자가 육아랑 살림을 안 도와줘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뭡니까? 남녀 갈라치기죠. 남녀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출산율이 확 떨어진 게 2015년이고 2015년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녀 갈등이 최고조로 도달하던 시기 아닙니까? 2015년부터 점점 짝짝 올라가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출산율이 줄어들게 됐죠.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저는 페미니스트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정치인들의 표를 이용해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2015년부터 1.24에서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남녀 갈등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애를 왜 낳지? 나 사기도 빡빡한데 왜 애한테 이런 세상에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지? 동물도 먹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위협에 따른다 생각하면 짝짓기를 안 하고 개체수 조절합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애 낳는 게 맞지. 흑은 애 낳아서 부모 고생해도 흑수저는 애를 낳으면 부모도 고생, 애도 고생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삼전 다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기업은 어떻겠냐라는 글이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자녀를 둔 부부의 맞벌이 비중 OECD가 60%인데 한국은 30%입니다. 가사 부담도 OECD 33%인데 남자 16%에 딱 절반이죠. 즉 뭐냐면 한국은 남성의 대한 맞벌이 가계의 비중이 높고 여자들은 분담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사 분담 관련 포스트를 하면서 지자체별로 일단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거 딱 보세요. 탁상 공론이잖아. 그냥 가사 분담만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벌어다 줘. 그럼 내가 가사 육아 도와주면 여자가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여자들은요, 남편이 억대 연봉 벌어오기도 원하면서 가사 육아도 해주기 바라면서 자기도 알뜰살뜰 챙겨주기 원하는 그런 스윗한 남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가사 분담하면 뭐 다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시대에 관련된 글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카페에 미혼 여성이 들어왔다 봅시다. 시대 까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미혼 여성이 과연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엄마가 시누이가 나를 뭐뭐 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겠죠? 우리나라 수입품 중에 원유가 1위입니다. 월등히 앞섭니다. 두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아니 반도체 나라에서 무슨 반도체를 수입해오냐는데 우리나라는 수출품 중 1위가 반도체가 위가 차량인데요.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반도체 팔아먹고 차를 팔아먹으면 그동 고스란히 원유를 수입해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수입해봐요.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하는 거는 D램, 낸드라는 메모리고요. 반대로 비메모리 이런 반도체를 수입해 옵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출산율 올리는 방법은 부산이나 저기 강원도 앞바다에 엄청난 기름이 매장된 걸 발견하는 겁니다. 석유가 발견된 거라 발견되면 출산율이 좀 오를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 뼈아픈 이유가 되는 거죠. 결혼을 앞둔 상대가 미혼모 혹은 미혼부일 때를 알게 되면 60% 이상이 당장 헤어지지 않지만 결혼 신중하게 고민해본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헤어진다 했습니다. 즉 70% 정도가 헤어지지 않지만 결혼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고 혹은 무조건 헤어진다는 거고 나머지 30%는 정말 사랑한다면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뭐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사람들은 미혼부나 미혼모일 경우 초혼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프랑스처럼 동거 형태의 그런 애를 낳기가 엄청 어려운 구조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아무 생각 안 하면서 남자 그저 육아 살림 안 해줘서 출산이 떨어졌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기, 의례의식, 군중심리, 남녀 갈등, 피해보기 싫기, 출산한 가정의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 근데 이걸 싫어하는 문화. 프랑스처럼 가기 위해서 무조건 결혼, 혼인신고가 아니라 가족 가문의 틀이 아닌 나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라도 같이 키우고 결혼이 아닌 동거에서 낳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문 중시고 이 혈연 중시의 나라입니다. 내 뱃속을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 씨가 아닌데도 그냥 사랑하는 여자친구,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자녀라고 내 뱃속을 낳은 내 씨가 아닌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키워줄 수 있습니까? 늘어나는 비혼 출산에 200년 된 제도 바꾼 프랑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뭡니까? 미혼모, 미혼부를 프랑스도 역시 옛날에 시선이 안 좋았다라고 하죠. 하지만 PACS, 단순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가족 구성 형태로 1999년 성소수자의 결혼 합법화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기 힘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프랑스에 대한 사례를 갖고 오죠. 아니 맞지가 않는데 그걸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남 따라한다. 비교 문화도 있다. 아니 포켓몬스터 빵 그거 안 먹으면 뒤집니까? 근데 한때 직당 무지성에 빠져갖고 다들 포켓몬스터 빵 먹는다면서 인스타에 포켓몬스터 빵 인증한 게 올라오니까 그거 먹고 싶다면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허세 문화, 허위여식 문화도 작용합니다. 예식장 비용 보세요. 신혼여행 비용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여러분들 신혼여행 비용 얼마일 거냐? 신혼여행 비용 1,000만원 가냐 안 하냐?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없는데 평균 올려치기로 인스타 이런 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나는 당연히 자존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유 그냥 나는 뭐 재테크고 뭐고 그냥 나는 펑펑 쓰고 죽을란다. 결혼도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결혼식을 호텔에서 해야 되나요? 하지만 한이나 수천만원짜리 신혼여행 2,000만원짜리 신혼여행 1억이 넘는 결혼식 비용 인스타에 올라옵니다. 나는 저런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연예인들이 요즘에 프로그램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아 살림하는 거 보여주면서 이런 연예인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전직 야구 선수가 육아가 힘들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아가 힘들대요. 그 수십 수백 평 사는 사람들이, 그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좋은 차 끄는 사람들이 육아가 힘들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0만 300만 딸이 버는 사람들이 아니 저런 사람들도 육아 살림이 힘들다는데 있을까?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전문가라 사람들은 남자가 살림 안 도와줘서랍니다. 자, 2015년에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남녀 갈라치기 했죠. 팸, 버까, 네이트판, 덕후, 메가, 여시, 디시인사이드, 일베조장서 등등등 많았죠. 우리 동네 놀이터부터 해가지고요. 맘스 홀리.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년대생 한국 여자 출생했다. 10대 때는 빠순이 된장녀가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는가? 결혼했다. 맘충이 되고 안 했으면 매갈이 된다.
그러면서 82년생 김기영도 있지. 엄마 입장에서 아기 태우고 마트도 가야 하고 집 앞에 나가기도 해야 되고 사실 안전한 것도 중요해요. 남편이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우리 복동이 친구들은 다 이런 거 타던데 복동이만 안 좋은 거 타면 좋냐라고 합니다. 남편은 값어치가 있진 않죠. 사람들의 허영심을 이용한 브랜드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유모차 빌려준다 백화점에서. 그런데 유모차 브랜드에 따라서 백화점 직원들 대우도 달라진다라고 하네요. 유모차는 곧 엄마들의 치장의 도구라고 하네요. 출산 육아 비용 중 400만원 중 200만원 유모차 값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 내 새끼보다는 내가 타인한테 어떤 시선을 비춰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400만원짜리 이게 더 불편하답니다. 무겁고. 근데 타인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유모차 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어차피 자녀가 있어도 없어도 나이 들면 요양원 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녀가 있어도 고독사 당할 사람은 고독사 당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라면 그 길로 가세요. 결혼 안 하는 게 맞다면 결혼 안 하는 게 맞고요. 결혼을 하는 게 맞다면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기성세대가 왜 결혼을 안 해? 라고 하는가. 죽었을 때 내 자식이 손자 낳는까지 보고, 내 자식이 자녀를 낳고 손자 낳는까지 보고 와서 돌아가신 부모님께 내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라고 딱 인사를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자녀한테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왜 2030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좀 제발 연구를 해보시고, 자기 때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이 육아 살림 안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낮나냐는 그런 이상한 잣대로 돈 벌려고 방송 나오면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